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어제 그제는 좀 무거웠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좀 그래도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도 계속해서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1% 넘게, 코스닥은 1.4%가량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도 동반되고 있고 그동안 좀 우리 시장에서 눌렸었던 반도체주들 오늘장에서 빨간불 켜내고 2차 전지주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금요일날 우리가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봐야 될 만한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 도중에는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타점은 어떻게 잡아봐야 되는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반등하는 장세 속에서도 나도 한번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좋은 종목 선물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대표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오늘 바깥 날씨도 따뜻한데 오늘 증시도 좀 따뜻한 분위기예요. 오랜만에 조금 빨간불을 켜주는 듯한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증시가 좀 빨간불을 보여주는 것 대비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증시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내 계좌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증시가 좀 오르는 거에 대비했을 때 내 계좌는 많이 안 오르고 있다. 오히려 그 제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듯한 흐름이 너무 강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증시는 왜 이렇게 또 오르는데 내 계좌는 왜 이렇게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제가 풀어드리고 자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 또 어떤 종목을 잡아야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지 제가 또 오늘 방송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곤 있긴 하지만 지수 상승분 대비해서는 상승 종목의 개수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내 종목도 하락했지만 시장 상승할 때는 내 종목은 올라가진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 세워봐야 될지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봐야 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탑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종목도 들고 오고 또 여러 가지 해결책들도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들고 왔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이 이외에 더 좋은 것들 많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시장 빠져서 내 종목도 빠졌지만 시장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움직인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대응해 봐야 될지까지도 꼭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표님께서 시장 빠졌을 때 내 종목도 빠졌는데 시장 오를 때 내 종목은 그렇게 많이 오르는 듯한 느낌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네. 먼저 오늘 시장의 상승 원인을 딱 두 가지 정도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저PBR 관련주 이슈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실망 매물이 다소 좀 출회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전부 다 좀 하락 시장을 좀 보여왔었죠. 근데 전반적으로 계속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감도 되찾고 여기에 무엇보다 저PBR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조금 다소 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내용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지만 이 잘 보면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결국에는 증시 부양 정책 자체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간적인 부분이 반드시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이 상승 가능하고 그리고 충분히
투자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최근에 눌렸던 업종들 위주로 특히나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먼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다시 한번 좀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관련된 이 얘기를 좀 잠깐 드려보자면 2차 전지가 오늘 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대비했을 때 뭐 그렇게 완전한 강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시장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 부분을 좀 견인하고 있는 것은 2차 전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이전 상장 소식도 있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 주들이 시장을 상승으로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서 상승 이유를 이 정도로 한 2개 정도로 좀 잡아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좀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을 보여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가 넘게 오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 상황이 사실상 이 정도의 강세를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아야지 좀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또 수급 블랙홀 현상이 또 다시 한번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까지 어떤 시장으로 대비했을 때는 이 수급 쏠림이 다소 조금 완화된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그래도 지금 증시가 워낙 또 투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조금만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보이게 된다면 또다시 시장은 다른 종목들은 또 죽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시장 회복하는데 내 계좌는 왜 가만히 있는지, 대체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업종들이 내 포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도 그렇고 비중 조절을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장 결국에는 저 PBR과 2차 전지 반도체 이 세 가지를 제외한 개별 업종들이 꾸준하게 순환매 장세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업종에 강한 비중을 실어놓고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수익을 빠르게 보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종이 올라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듯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테마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순환매가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다 보니까 수익 보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맞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듯이 지금은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비중 조절 또 한번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개선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사실 지수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정말 얼마 만에 빨간불인지 모를 정도로 시장이 빨간불을 켜내고는 있는데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 월등히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숫자가 좀 비등비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급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서 지수 상승 대비 체감상 내 종목은 안 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워낙에 최근 시장은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이 테마성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순환매 양상이 붙다 보니까 어떤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는지 아니면 어떤 종목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 그리고 그 종목에 실을 만한 비중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러한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는 수익을 워낙에 잘 내시기로 유명하십니다. 주식라방의 빅스 대표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 2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단타 개념으로 순간 포착 종목으로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당일날 혹은 하루 이틀 만에 수익 실현한 종목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뿐만 아니라 원탑 종목이었던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 나도 한번 순간 포착 종목 한번 혹은 원탑 종목으로 수익 챙겨보고 싶다. 순간 포착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드린다는 점인데 이런 순간 포착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나는 이 시장에 대한 해법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이번 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내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내일 혹은 다음 주에 한번 시장에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앞서 봤던 수익률표 보이시죠? 나도 이런 수익들 3월에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야지만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도 받아볼 수 있고요. 또 저희 원탑 종목으로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수익 보고 싶다. 나는 아직 수익이 메마르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약 4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최근 시장 혹은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종목들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종목 가운데 연속성이 있을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초전도체 세트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초전도체 3월 달에 또 이슈가 발표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또다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초전도체 섹터인 것 같은데 초전도체 섹터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나을지 CCS가 좋을지 신성 델타테크가 좋을지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택하실 건가요? 두 종목을 좀 본다면은 저는 이 초전도체를 이 주식 라방 타임에만 한 3-4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자주 언급이 됐는데 네. 그만큼 또 최근에 초전도체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됐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두 종목의 차이를 좀 보자면 저는 항상 CCS가 좀 몇 번 올라왔었지만 항상 반대됐던 종목들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CS보다는 신성 델타테크가 조금 더 지금으로서는 재료성도 그렇고 조금 더 상승 부각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CCS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분을 보면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두 종목의 차이를 다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CCS는 원래 이제 초전도체에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등락폭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섣부르게 다가가면은 굉장히 걱정을 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파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가파르게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견디는 것만 좀 잘 견뎌내면 사실 CCS가 수익 보기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특히나 지금 차트를 잠깐만 같이 볼게요. 차트 네. 같이 보자면은 CCS는 지금 보면 최근에 상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차 눌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이 종목 단기간으로 1,000원부터 6,700원까지 600%가 올랐어요. 이게 와. 2월 2일부터 시작된 상승이거든요. 이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2월 23일까지 한 달도 안 걸려가지고 600%를 올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도 이제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고점에서 본인 생각에 나름 이 눌림목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 눌림목에서 이탈이 나왔으면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내가 비중을 얼만큼 나눠 담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름 내 생각에 눌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비중을 강하게 싣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지금처럼 보시면 우리가 대충 한 5,500원 정도의 평균 매수가라고 잡았을 때 지금 이 종목의 조정폭이 대략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정도의 조정폭은 600%가 오른 거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크게 걱정할 단계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만약에 내가 잡는다라고 하고 좀 어느 정도 주식 매매에 대한 스킬 그리고 혹여라도 조금 내가 좀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고 전략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CCS가 지금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이 대응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개 종목 중에서 그나마 좀 부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를 좀 보셔라 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을 좀 고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상승폭도 그렇지만 조금 눌림목도 그렇고 굉장히 조용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13만 3천원대 오늘 어떻게 보면 슈팅이 나왔다가 재차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저는 이 종목을 딱 두 번의 정도에 나눠 담는다라고 생각하면 수익 보기가 굉장히 쉽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늘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한번 담아보고 두 번째로는 11만 5천 원대. 왜냐면 그때 당시에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추가 매수를 할 것을 고려를 해서 비중도 높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개를 합산했을 때 비중이 웬만큼 막 15%, 20% 이렇게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만큼 고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소액 정도로 진입하시는데 거기서도 두 번 정도 나눠서 진입한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신성 델타테크도 지금 굉장히 조금 스무스하게 좀 움직여주는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CCS보단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보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방송 도중에 초전도체는 정말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만큼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던 게 초전도체 관련주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3월 그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에도 올랐으나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금 또 힘을 받고 튀어오를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3월 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정 매매 측면으로 이 종목을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아마 지금 2월 달의 상승 부분이 결국에는 3월 4일입니다. 네. 이 3월 4일인데 얼마 남지 다음 주 않았죠? 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 관련된 초전도체 실물질이죠. 이제 네. 추측되는 실물질이 이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달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발표가 다음 주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흐름들이 지금 또 한번 튕겨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료 매매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엔 재료가 수그러들면은 종목들도 같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으로 따져서 들어가기에는 비중을 많이 잡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손실 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기대감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 일정 매매, 재료 매매상 충분히 공략은 해도 되지만 그만큼 재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으니 비중을 조금 낮게 보시면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정말로 초전도체 관련돼서 이슈가 또 나왔을 때 3월 4일 기준으로 조금 더 신재료가 나와서 상승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다시 이 타점을 잡고 다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일단 저희가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들고 온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장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들고 온 거는 같은데 굳이 초전도체를 좀 추천하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저는 초전도체 지금 시장 자체가 네. 왜 그러냐면 좀 많이 최근에 좀 이 루즈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지금 이제서 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성장주들이 많이 눌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시장이 여기서 크게 눌리지 않는 이상 성장주들은 다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만으로 반영되고 있는 초전도체보다는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성장주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흐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들어본 바로는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라갈 폭이 좀 정해져 있는 초전도체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눌려있는 성장주를 담아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장주 내에서도 여러 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다양한 성장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는 뭐 여기서는 알려주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그럼요. 여기서는 조금 왜냐면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네. 분목 차트로만 보더라도 알아요.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네네. 여기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 어떻게 말해드립니까? 그쵸.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제가 이제 실시간 이제 뭐 이슈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거기에 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 타점에서 한번 좀 잡으면 좋겠네요. 이런 코멘트들도 달아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제가 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봐드리진 못하니까 네. 좀 궁금하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으면 좀 받아보고 싶고 단기적으로 공략할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가 또 종목만 드리고 수익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기초 강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기초 강의도 제가 이 주식 라방 시간에 2부에서 해드리잖아요. 근데 주식 라방 이 교육이 20분, 30분 내에 단기간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듯이 좀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또 그만큼 기술도 올라가고 레벨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충족시키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네.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그런 부분도 함께 채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또다시 튀어 올랐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정말 죽을래야 죽을 새가 없는 건가요? CCS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또한 이 3월에 이 학회 발표를 앞두고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튀어 올랐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이로 인해서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신성 델타테크를 픽하긴 했지만 이 종목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성장주, 지금 많이 눌려있는 성장주를 봐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초전도체가 워낙에 뛸 때 빨리 뛰고 또 많이 뛰기 때문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초전도체 내에서도 신성 델타테크 이외에 CCS 같은 경우도 지금 타점으로 내가 대응만 잘한다면 정말 비중이나 아니면 손절 라인 이렇게 대응만 잘한다면 수익을 볼 만한 구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대응 한번 알아보고 싶다. 빨리 튈 만한 종목, 시장에서 빨리 부각을 받을 만한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방송을
방송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 3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다 모든 것에 대해서 봐드릴 수는 없고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도 물어봐 주시고 뭐 서남 어떻게 갈까요? 덕상 어떻게 갈까요? 더 들어가도 될까요? 등등 이런 질문들도 남겨주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고민까지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방송 인증 사진까지 보내주셔야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기초에 대한 강의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우리가 알아야지 좀 뭔가를 볼 수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왼편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두 번째 대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 이 어떤 기업, 이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이 2분기 임상 이상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또 상승세를 보였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건가요? 두 종목의 차트 자체가 굉장히 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각각의 이 차트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자면은 네. 저는 어찌됐든 두 개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막 먼저 고른다고 한다면은 저는 대봉 LS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를 택할 건데 차트는 한국 BNC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항상 차트를 보면서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지금 시점의 종목들은 윗꼬리를 항상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대봉 LS 같은 경우도 차트가 지금 윗꼬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점 이탈 없이 이렇게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어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가 좀 나와주면서 자 수급 들어오면서 윗꼬리들이 꾸준하게 나와준다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 여기서 횡보를 하지만 매물대를 소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매집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꾸준하게 윗꼬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지지와 저항 구간이 명확하게 잡혀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확하게 이 지지와 저항을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주가를 만들어 보니 현재 지금 주가에서 박스에서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적어도 지금 최소 8,500원 선 위에서부터 1,600원 아래까지는 어느 정도 꾸준하게 좀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꾸준하게 이 횡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쉬운 매매, 박스권 매매로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게 그냥 뭐 3%, 4%, 5%가 아니라 10%, 20%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굉장히 쉽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은 대봉 LS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한국 BNC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BNC는 이 대봉 LS의 굉장히 큰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봉 LS는 지금 매집 구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이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적으로나마 이 박스가 만들어진 지가 거의 1년이 넘어갑니다. 1년이 조금 넘어간 수준이네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시작돼서 4,800원대부터 지금 대략적으로나마 이 저점 기준이 3,000원대. 이 상승폭이 대략 한 30% 정도, 40% 정도 되는 종목이죠. 근데 지금 위치가 아무래도 아까 대봉 LS 같은 경우는 박스에서 하단 구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국 BNC는 박스의 상단 구간에 있어요. 대신에 중요한 건 수급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자, 대봉 LS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오다 뚝뚝 끊기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이 뚝뚝 들어오는데 수급들이 좀 크게 들어오진 못하지만 차트가 굉장히 가지런히 좀 놓여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게 하는 차트이고 한국 BNC는 조금 더 지금 돌파 매매도 굉장히 시도해보기 좋은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대봉 LS보다는 한국 BNC가 좀 더 끌리거든요.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장에서
더 안 빠진 거는 한국 BNC잖아요. 맞아요. 그 어찌됐든 오늘 지금 대장주 자체가 한국 BNC로 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전 때문에 대장 따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굉장히 또 이 추격 매매를 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사실 추격 매수라고 하기에는 지금 대략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12% 정도 상승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분봉상 차트를 잠깐만 보여주자면 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무엇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 지지 구간이 분봉상에서도 위치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종목은 지금 단타로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오.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N자 패턴이 있잖아요. 오, 네네. 비비빅 검색식에 나오는 그 N자 패턴이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일봉 차트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봉 차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지금 들어오면서 수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 눌림을 받았지만 자, 여기서 지지 구간이 형성이 1차적으로 됐죠.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뭐가 만들어졌어요? 선을 이으면 지금 N자가 만들어졌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 이 구간 정확하게 4,380원 구간에서 지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부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종목 지금부터 단타 관점으로 보더라도 두 번 정도 좀 나눠서 담으면 좀 수익률을 좀 단기적으로나마 챙겨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주식나방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잠깐의 힌트를 드리자면 네. 1차 매수는 대략적으로 4,380원 정도에 좀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놓은 거 있죠. 그 구간까지는 지금 현재가부터 1차적인 매수를 조금 해봐도 괜찮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4,300원 부근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평단가를 좀 낮춰놓는 작업을 하시고 슈팅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하시되 그래도 우리가 단타기 때문에 손절가가 있어야 합니다. 손절가는 제가 봤을 때는 대략 4,200원쯤 좀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지금 평단가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하는 매매를 한다면 사실상 한 대략적으로나마 4% 정도 손실을 놓고 우리가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차트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고점이 재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5% 10%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의 흐름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단타 매매로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고 싶다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대봉 LS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을 조금 더 유심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타로는 우리가 한국 BNC 하지만 좀 더 여유롭게 보고 싶다면 대봉 LS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대봉 LS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흐름 보자면 저점 이탈 없이 윗골이 달리는 게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박스권 매매로도 단기적으로 쉽게 수익을 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종목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우리가 전략만 잘 세운다면 두 종목 모두 다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 좀 모르실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끊어가야 될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넣어야 될지 그리고 비중은 얼만큼 실어야 될지 이 모든 삼박자가 다 고루 맞춰져야지 우리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도움 받아보고 싶다. 시장이 너무 어렵지만 그리고 오늘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하는데 내 종목이 안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시장 가는 건가? 시장 너무 재미없다. 나는 주식 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시장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시장이 있고요. 또 다음 주도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또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얼마나 수익을 잘 챙기는지 표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표 보시면요. 2월 달에 수익 종목 탑10을 들고 왔는데 뭐 단타로도 잘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원탑 종목의 수익률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일단 노란톡방 안에 오시는 분들 한해서만 종목만 딱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종목명 플러스 알파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또 대응 전략도 드리고 있고 또 비중까지 알려드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2월 달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3월부터는 한번 챙겨보고 싶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수익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도 끝났고 2월도 이제 내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수익을 챙겨봐야 될 만한 구간이거든요. 아직도 수익을 못 챙겼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딱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장중에 또 순간포착 종목, 좋은 종목 있으면 순간포착 종목도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원탑 종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주식 알아야지 우리가 돈 법니다. 알 수 있도록 주식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까지 제공이 될 예정인데 이런 것들 모두 다 받아보면서 나도 한번 수익까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이 모든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오늘이 지나면 이번 주에는 우리 빅스 대표님 나오시는 날이 없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나도 오늘 빅스 대표님, 우리 찍스 메타빅스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이제 또 2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 후에 우리 빅스 대표님과 함께 그러면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라방의 특별 교육 시간이죠. 2부 주식 교육 시간 시작할 건데, 자, 우리가 차트 3대 요소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노란톡방 안에서도 매일같이 강조를 드리지만 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인 3대 요소를 여러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캔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드렸고 거래량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1차로 조금 살짝 좀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조금 더 같이 배워볼까 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시기에 특히나 올라가는 종목들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막상 살펴볼 때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잠깐의 눌림이나 혹은 올라가더라도 그냥 위에서 추격 매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잘 파악하고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동평균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추세 매매할 때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일선, 21선, 61선, 121선과 241선이 이렇게 있죠. 이 일선이 사실상 특별 기간에 특정 기간 동안 이 평균 주가 가격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담는 평균 가격을 매긴 게 바로 선으로 연결한 게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21선 두 개는 단기 이평선이라고 부르고요. 61선과 121선은 중기 이평선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241선부터는 우리가 장기 이평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각각이 이 기간별로의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역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들을 잡을 때면 사실상 웬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21선의 위에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61선과 121선, 241선은 어디에 위치했든지 사실상 중요하게 보진 않죠. 근데 추세 매매를 할 땐 61선과 121선, 24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2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5일선은 일주일 동안 주식의 평균 가격을 연결한 선, 즉 단기선이라고 부르고요. 21선은 한 달 동안의 주식의 평균 가격을 연결한 선으로 세력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1선부터는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의 기간을 연결한 선을 바로 중장기 이평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이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무엇보다 추세의 변환을 의미하는 정배열과 역배열이 존재를 해요. 이 정배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주가가 가장 이상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나타나는 게 바로 정배열이고, 반대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하기만 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역배열이죠. 이 주가가 정배열을 만들어갈 때는, 자,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 부분을 유지를 시키고 또 한 번 상승을 이어나갈 때 단기 이평선들은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장기 이평선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들로 바꿔주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 자, 정배열로 변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단기 이평선이 최상단에 있고 장기 이평선이 최하단에 있는 가장 주가가 이상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이평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는 우리가 가장 보기 싫은 배열이죠. 역배열인데,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역배열은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면 좋겠죠. 특히나 내가 산 종목들이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내가 산 종목들이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역배열을 영어로 얘기하면 데드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정배열일 때는 골든, 굉장히 황금, 돈이 연관이 되는 그런 영어였다면, 자, 이제 역배열 같은 경우는 데드가 들어가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보면 단기 이평선과 이 정배열과 역배열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아까 정배열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들이 위에 올라가는 흐름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 이평선이 최하단, 장기 이평선이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추세의 변곡을 의미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동을 해주다가 갑작스럽게 단기 이평선이 상향 돌파가 나와주면서 장기 이평선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배열과 역배열, 이게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이고 기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이 유지되는 것과 하락이 유지되는 것, 두 개의 차이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특징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5일선과 11선, 21선 등의 단기 이동평균선은 교차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평균 가격수를 일정 가격을 지속적으로 선으로 연결하면서 등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자주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내가 가진 보유 종목들도 꾸준하게 시세 자체가 분출이 되거나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꾸준하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변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줄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따라서 단기 이평선들끼리의 교차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샀어요. 어떤 특정 종목을 1,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적어도 50% 100%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1,500원과 2,000원에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은 1,300원까지만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단기 이평선은 역시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흐름들을 만들겠죠. 근데 반대로 이 종목이 1,500원도 가고 2,000원도 갔을 때 그때는 단기 이평선은 물론 장기 이평선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목표가를 설정을 했을 때 내가 이 종목의 목표가를 설정을 하면서 같이 그 안에서 흔들리는 폭은 견뎌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것도 같이 볼게요. 완벽한 역배열은 하루 이틀의 하락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실상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아침에 10%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한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그냥 그 상태에서 하락이 멈추면서 꾸준하게 하락만 이어가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다시 올라오는지, 그건 이제 아까 첫 번째로 봤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더라도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
단기 이평선도 그만큼 가파르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 역배열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도 같이 우하향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변곡점을 정확하게 노려야지만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드리기엔 시간이 좀 모자라요. 이것까지 설명드리기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듣고 싶다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부가적인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이동평균선을 배우면서 저는 이것마저는 꼭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파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위에서 잡고 싶으셨죠. 그쵸. 자,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스킬을 바로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걸 배우면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들 매수하고 수익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저한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니 거의 다 이거 소진됐습니다. 들으려고 제가 펜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딱 네. 여기서 끊으시네요. 아,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거 네. 설명하면 적어도 30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까지 방송을 또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시간, 남은 교육은 자, 노란톡방에서 마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해드리는 부가적인 교육까지 함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에코프로 혹은 이 제주반도체와 같이 올라가는 종목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모두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나 들으려고 펜을 꺼내 들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서는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여기에 대한 계속된 교육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나도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알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는지 올라가는 종목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교육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방송 인증 사진을 보내주셔야지만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인증 사진 안 보내주실 시에는 저희가 방송 이후에 바로 내보내기를 하기 때문에 종목, 원탑 종목도 받아볼 수 없고 순간 포착 종목도 받아볼 수 없고 또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이제 제일 중요한 원탑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 챙겨오셨을까요? 오늘 원탑 종목은요. 네. 이제 저 PBR에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업종으로 또 준비를 해왔어요. 외국인이 매수할 때 나도 따라가서 매수하겠다 이런. 그렇죠. 최근에 또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쵸. 다시 산다는 것은 아까 시황에서 말했듯이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땐 충분히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저 PBR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에도 굉장히 많은 테마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지주사도 있고 은행, 증권, 보험, 뭐 유통이나 자동차 부품 여러 가지 테마가 내포되어 있는 게 저 PBR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볼 종목은요. 철강 관련주예요. 철강 관련주를 살펴볼 건데 철강 사실상 저 PBR이 처음 부각되면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 PBR이 먼저 움직일 때 그때 당시 가장 처음으로 움직였던 게 철강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철강 관련주들 흐름이 좀 다소 좀 심심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종목 기업적인 부분만 잠깐 살펴볼게요. 이 가전제품의 외장재로 주로 사용되는 칼라 강판, 아연 도금 강판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철강 코일 세터를 비즈니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LG전자나 삼성전자 해외 법인이나 이집트, 터키 등 해외 로컬 가전업체양 유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철강과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이미 좀 지난 얘기예요.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밸류업 1호 ETF가 이제 나온다고 해요. 이 저 PBR에 관련되어 있는 ETF도 이제 시장에
나올 예정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증시 부양 정책으로서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지금부터 추적 관찰을 해서 그때 당시 수익 못 본 거 이제라도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철강 관련주를 갖고 왔는데 이 종목 차트를 볼게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저 PBR에 대해서 철강 관련주들이 움직여줄 때 가장 철강 관련주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해주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부터 꾸준하게 상승이 좀 이어져 오다가 아쉽게도 누가 봐도 이제 하락 조정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 있죠? N자 패턴. 상승, 조정, 상승. 자, 정확하게 이 차트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상승 나오고 나서 조정 나왔죠. 그리고 이 고점을 뚫어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상승이 이상적으로 나올 땐 여기에서 고점에서 조금 더 있어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때 당시에 물량이 악성 매물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흐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을 했었고요. 이 수급들이 크게 이탈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부각이 됐을 때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은 지금 꾸준하게 상승만 해줄 뿐만 아니라 바닥도 잘 잡아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2,600원대 바닥을 잘 잡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죠. 무엇보다 고점, 이 저항대 구간도 역시나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 박스권 중상단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 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꾸준하게 수급 들어온다는 거는 항상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힌트 여러 가지 매수가까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장의 원탑 종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의 원탑 종목은 저 PBR 관련주 내에서도 철강주를 들고 왔는데 사실 저 PBR 관련주들이 튀어 올랐을 때 철강이 가장 먼저 올라왔죠. 이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저 PBR 쪽에 다시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철강주들도 재빨리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장의 원탑 종목은 철강주 내에서도 대장격 역할을 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차트 흐름을 보자면 지금 N자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N자 패턴 아시죠? 우리 대표님께서 N자 패턴인 비비빅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N자 패턴도 나오고 있고 바닥도 잘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대응이 가능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일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받고 싶다, 종목명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우리 빅스 대표님과 함께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TV 화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노란톡방 안에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표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또 빠지고 있어요. 시장 또 빠지고 있나요? 네, 코스피는 근데 0.7%, 코스닥은 0.8%까지 또 시장은 빠졌더라고요. 빠지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은 지금 불에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속 네. 타고 있는데 앵커님이 너무 발랄하게 저 또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애써 이렇게 아. 밝게 웃음 짓고 있거든요. 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이번 주 또 연휴가 있잖아요. 금요일 날 3일절로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사실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내일 시장도 그렇게 좋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랬듯이 연휴 전날에는 또 시장이 또 잠깐 침체되는 모습들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또 시장의 대응이 좀 필요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럴 때 우리가 또 같이 교육도 들어보고 종목들도 같이 공략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계시면 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전전긍긍 하실 테니까 노란톡방 오시면서 한번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교육도 한번 들어가시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시만 되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시 저희 방송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시장이 또 빠졌네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0.8%까지 상승폭을 둔화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좀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을 때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모르겠다. 시장 빠질 때 내 종목까지도 빠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참 걱정 많으시잖아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내 종목 이렇게 빠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궁금한 질문들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1분 남았거든요.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